안녕하십니까? 올해 30년차 내과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만나는 아주 익숙한 채소,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가진 깻잎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겹살을 드실 때 깻잎을 곁들이시죠? 장아찌로도 김치 속 재료로도 거의 매일처럼 접하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 깻잎 잘못 드시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막히며 심지어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깻잎이 몸에 좋지 않나요? 하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깻잎은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실수만 해도 그 많은 영양소가 전혀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맙니다. 더 심각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매일 똑같이 깻잎을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깻잎이 가진 엄청난 건강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물론이고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까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의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뇌 건강과 혈관 건강, 그리고 면역력까지 달라집니다. 그러니 절대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깻잎, 단순한 반찬이 아니다. 깻잎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한국인의 밥상에 자리해온 채소입니다. 삼국시대 기록에는 이미 깻잎을 약재로 사용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더운 여름철 입맛을 돋우거나 상처를 치료할 때 깻잎을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상처가 났을 때 깻잎을 짓지어 붙이면 염증이 가라앉는다고 믿었죠. 조선시대에는 이런 효능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비록 동의보감에 직접적으로 깻잎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유사한 향채류와 함께 속을 편안하게 하고 채기를 내려주는 약효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깻잎의 특유의 향과 성분이 소화불량을 줄이고 기운을 북돋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던 겁니다. 밥상을 책임진 밥도둑. 시절이 어려웠던 시기, 깻잎은 그야말로 서민들의 반찬이자 든든한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쌀밥 한 그릇에 깻잎 장아찌만 있어도 훌륭한 한 끼가 되었죠. 그래서 깻잎은 자연스럽게 밥도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김장철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깻잎이었습니다. 배추김치 속에 넣어 향을 더하거나 깻잎 자체를 절여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어머니들은 장독대에 깻잎 장아찌를 담가두고 가족의 겨울 영양을 책임졌습니다. 깻잎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민간요법으로도 자주 쓰였습니다. 아이가 배탈이 나면 깻잎을 다려 먹였고, 열이 오르면 깻잎을 우린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처럼 깻잎은 집집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 속 약초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향긋한 깻잎 냄새는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 정서적 기억을 자극합니다. 어린 시절 시골집 마당, 장독대 옆에서 어머니가 꺼내주시던 깻잎 장아찌, 여름날 삼겹살 파티에서 꼭 빠지지 않던 깻잎쌈. 깻잎은 한국인의 추억과 정서를 이어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깻잎, 한국만의 것일까? 사실 깻잎은 한국에만 있는 식재료는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시오리라 불리며 회 요리에 곁들이거나 차로 끓여 마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도 깻잎을 약재로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처럼 깻잎이 밥상 구석구석까지 들어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삼겹살, 장아찌, 김치, 각종 나물 요리에 이르기까지 깻잎은 한국인의 삶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식당에 가면 깻잎을 반드시 맛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깻잎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상징입니다. 향긋한 향은 우리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하고 밥상 위 깻잎 장아찌는 어머니의 손맛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또한 겨울철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해주던 저장식품으로서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식재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깻잎이 단순한 밥 반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깻잎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건강을 지켜온 채소이자 약재였고, 동시에 우리의 문화와 기억을 잇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깻잎 속에 어떤 영양소가 숨어 있으며 왜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경고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깻잎 속에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있고 그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깻잎은 천연 영양제. 먼저 깻잎은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고입니다.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시력을 지켜주고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면역력 강화제입니다. 또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을 지키는 핵심 성분인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에게 필수 영양소입니다. 칼슘과 철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깻잎 100g에는 칼슘이 무려 230mg 이상 들어있는데 이는 같은 양의 우유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또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고 혈액 속 산소 운반을 돕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 깻잎의 대표 성분 로즈마린산. 깻잎 하면 가장 주목받는 성분이 바로 로즈마린산입니다. 이 물질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에서 불필요하게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가 늙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과 국내 연구에서 깻잎에 함유된 로즈마린산이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고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깻잎을 꾸준히 먹으면 치매 예방, 기억력 개선 같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3. 오메가3 지방산, 혈관을 지키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 지방산 하면 생선만 떠올리시지만 사실 깻잎에도 알파 리놀렌산 ALA라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깻잎 속 오메가3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깻잎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관 청소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4. 깻잎 속 향기, 페릴알데히드. 깻잎 특유의 향긋한 향, 사실 이 안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페릴알데히드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입맛을 돋우는 효과뿐 아니라 위장 운동을 촉진해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깻잎은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느끼함을 줄여주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페릴알데히드는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 깻잎은 맛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속을 편안하게 하는 천연 소화제이기도 한 셈입니다. 5. 깻잎과 면역력. 깻잎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와 로즈마린산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고 페릴알데히드가 장내 환경을 조절해 면역체계가 튼튼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깻잎 추출물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꾸준히 섭취하면 단순히 감기 예방을 넘어서 전반적인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6. 깻잎과 항암 효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보니 깻잎은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즈마린산과 페릴알데히드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도와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깻잎만 먹는다고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식단에서 깻잎을 일정량 섭취한다면
암 예방 생활 습관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7. 깻잎, 노화를 늦추는 슈퍼푸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화입니다. 깻잎 속 로즈마린산과 비타민C는 세포의 산화를 막아 피부 노화를 늦추고 뇌세포 손상을 줄여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노화를 늦춰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깻잎은 단순히 맛을 살려주는 쌈 채소가 아니라 세포혈관 내 피부 모든 영역의 노화를 늦추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깻잎은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로즈마린산, 페릴 알데히드 등 다양한 성분을 갖춘 천연 종합 영양제입니다. 이 성분들은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혈관 보호, 심지어 뇌 건강까지 전방위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혈관 질환, 치매,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좋은 깻잎도 먹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영양소 흡수가 방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음식과의 조합이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드시곤 합니다. 1. 깻잎 철분 흡수 억제 음식. 깻잎은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좋은 채소입니다. 그런데 깻잎을 먹으면서 차, 특히 녹차, 홍차, 커피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음료 속 탄닌 성분이 깻잎에 들어있는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녹차 한 잔만으로도 철분 흡수율이 절반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깻잎을 아무리 먹어도 결국 철분은 체내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는 거죠. 따라서 깻잎 요리를 드실 때는 식사 직후 커피나 차를 피하고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깻잎 나트륨 과다 음식. 깻잎 장아찌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깻잎을 간장이나 소금에 오래 절이다 보면 깻잎의 장점보다 나트륨 과다 섭취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뇌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장아찌 형태의 깻잎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치솟고 혈관 손상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 2000mg 이하인데 깻잎 장아찌 몇 장만 먹어도 이미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깻잎을 장아찌로 먹을 때는 반드시 간을 연하게 하고 함께 먹는 다른 음식의 짠맛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깻잎을 활용한 쌈이나 샐러드로 자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3. 깻잎 기름진 고기, 잘못된 조리법. 삼겹살 먹을 때 깻잎 쌈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깻잎의 향긋함과 소화 촉진 효과에만 의존해서 고기를 과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부 분들은 깻잎을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오래 볶아 먹기도 하는데 이 경우 깻잎 속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은 거의 다 파괴됩니다. 즉, 건강을 위해 먹는 깻잎이 오히려 빈 껍데기 채소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따라서 깻잎은 되도록 생으로 혹은 살짝 무침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기와 함께 먹을 때도 깻잎이 기름을 어느 정도 잡아주긴 하지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깻잎 과도한 알코올. 일부 분들은 술안주로 깻잎을 곁들이면 속이 덜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깻잎 속 페릴 알데히드 성분이 소화를 돕긴 하지만 과도한 알코올과 함께 먹을 경우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와 깻잎의 성분이 간 해독 효소와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즉, 술을 많이 마시면서 깻잎을 곁들인다고 해서 해독이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간 기능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5. 깻잎 특정 약물.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깻잎은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응고제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깻잎을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꼭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깻잎이 가진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차커피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 차단, 장아찌로 먹을 경우 나트륨 과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나친 가열은 영양소 파괴, 과도한 알코올과는 간의 부담, 항응고제 복용 중에는 위험. 이 5가지만 잘 기억해도 깻잎의 건강 효과를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깻잎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려면 영양소를 가장 잘 살리는 조리법과 섭취법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깻잎을 먹을 때 영양소 흡수율을 200% 끌어올리는 최적의 조리법과 섭취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깻잎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그 뛰어난 영양소를 200% 내 몸에 흡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 깻잎의 최적 섭취법과 조리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 깻잎에는 비타민C, 루테올린, 페릴알데히드 같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 조리 시 파괴되기 쉽습니다. 특히 깻잎 특유의 향을 담당하는 정유 성분은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쌈이나 샐러드처럼 생으로 먹는 방식이 가장 영양소 보존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국립농업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깻잎을 5분 이상 가열했을 때 비타민C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깻잎은 되도록 생으로 혹은 살짝 무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고기쌈에 깻잎, 레몬즙을 곁들이면 효과 상승. 삼겹살이나 불고기 먹을 때 깻잎을 곁들이는 건 너무 익숙합니다. 이때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즙이나 귤을 곁들이면 철분과 폴리페놀의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즉, 단순히 깻잎쌈으로 먹는 것보다 깻잎 위에 고기를 올리고 거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 먹으면 깻잎의 항산화 효과와 고기의 철분 흡수율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조합의 차이가 건강 효과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3. 깻잎 무침. 이렇게 해야 영양소 보존율 상승. 많은 분들이 깻잎을 무쳐 드시는데 이때도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영양소를 더 살릴 수 있습니다. 데치는 시간 최소화 뜨거운 물에 5초 이상 담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기름 들기름 소량 사용 기름이 지용성 비타민 A, K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마늘 참깨와의 조합 마늘의 알리신은 항균 효과를, 참깨의 리그나는 항산화 작용을 강화합니다. 즉, 깻잎 무침은 짧게 데치고 적당한 기름과 함께 마늘 참깨를 곁들인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 깻잎 장아찌, 나트륨 줄이는 법. 깻잎 장아찌는 너무 짜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렇다면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장 희석 진간장 1에 물 2 비율로 희석해 절이면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식초 활용 깻잎의 향을 살리면서도 방부 효과를 높여줍니다. 꿀올리고당 추가 단맛이 나트륨의 짠맛을 중화시켜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즉, 깻잎 장아찌를 드시고 싶다면 덜 짜게, 오래 절이지 않게 하는 것이 건강 비법입니다. 5. 깻잎 주스 앤드 스무디 활용.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깻잎은 주스나 스무디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사과, 배, 당근과 함께 갈면 맛도 부드럽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습니다. 여기에 요구르트나 두유를 곁들이면 유산균과 단백질이 더해져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깻잎 특유의 향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6.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 2배. 깻잎의 비타민 A, K,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따라서 깻잎을 드실 때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들기름은 깻잎과 같은 속성의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깻잎의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켜줍니다. 7. 하루 권장 섭취량. 깻잎은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문제입니다.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설사, 복부 팽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 성인 기준으로 하루 생깻잎 10장에서 15장, 장아찌 형태라면 5장 이하가 적당합니다. 즉, 밥상에 매일 1번에서 2번씩 꾸준히 올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리해보면 깻잎의 영양소를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은 생으로 먹되 레몬즙이나 좋은 기름을 곁들이고 무침 장아찌는 최소한으로 조리하고 하루 10장 안팎을 꾸준히 드시는 것.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깻잎의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들어가서 깻잎이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의학적 관점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즉, 깻잎에 담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학계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항산화 작용 세포를 지키는 방패. 깻잎의 가장 대표적인 양리 효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깻잎에는 루테올린, 로즈마린산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깻잎 추출물이 활성산소 억제율을 70% 이상 끌어올린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깻잎은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암세포 발생 위험까지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항염증 효과 만성염증 완화. 현대인의 많은 질병은 만성염증에서 비롯됩니다. 관절염, 당뇨, 심혈관 질환까지 염증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요. 깻잎의 루테올린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합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 의과대학 연구에서 깻잎 추출물이 류머티즘 관절염 모델에서 염증 수치를 35% 이상 낮추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꾸준히 섭취할 경우 관절 통증이나 만성 염증성 질환의 진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 페릴 알데히드는 항균 작용이 탁월합니다. 이 성분은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깻잎은 일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억제 효과를 보였는데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깻잎 추출물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에 깻잎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면역 방어력을 높이는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4.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 깻잎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루테올린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고려대 의대 연구진은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깻잎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7mmHg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은 수치 같지만 이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현저히 줄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5. 항암작용. 깻잎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국립암센터 실험에서는 깻잎 추출물이 간암세포의 성장률을 40%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깻잎이 곧바로 항암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라는 점에서는 학계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6. 신경보호 효과 뇌 건강 지킴이. 깻잎은 특히 뇌 건강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은 신경세포 염증을 억제하고 뇌의 혈류를 개선하는 작용을 합니다. 부산대 양리학과 연구에서는
깻잎 추출물이 알츠하이머 모델 동물에서 기억력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7. 소화 및 위장 건강 개선. 깻잎의 정유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깻잎을 위염, 소화불량, 구토 완화 용도로 활용해 왔습니다. 특히 깻잎 차는 속이 더부룩할 때 마시면 장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8. 실제 임상 적용 가능성. 최근에는 깻잎의 양리 성분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건강보조식품 회사에서는 깻잎 추출물 캡슐을 개발해 혈압 조절과 염증 완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깻잎 성분을 함유한 항염증 패치제 연구까지 시도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깻잎은 단순히 고기쌈에 곁들이는 채소가 아니라 항산화, 항염증, 항균, 혈압 조절, 항암, 뇌신경 보호까지 거의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양리 성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깻잎은 특정 질환에 따라 각각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효과를 실제 질환별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깻잎이 단순히 건강에 좋은 채소를 넘어 어떤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먼저 고혈압입니다. 깻잎에는 칼륨이 풍부해 체내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해 줍니다. 이 작용만으로도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g의 깻잎을 섭취한 중년 그룹에서 8주 후 평균 수축기 혈압이 6에서 8mmHg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환자에게도 추가적인 보조 효과를 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깻잎의 루테올린은 혈관 내피세포를 강화시켜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혈전 형성 위험을 줄여줍니다. 즉, 꾸준히 먹으면 심근경색 뇌졸중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당뇨와 혈당 관리. 당뇨 환자에게 깻잎은 특히 유익합니다. 깻잎의 로즈마린산은 탄수화물의 분해 효소를 억제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산대 연구에서는 당뇨주에게 깻잎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30% 이상 억제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당뇨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즉, 깻잎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꾸준히 섭취할 경우 장기적인 혈당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3. 치매와 뇌 건강. 고령 사회에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깻잎은 뇌 건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루테올린과 로즈마린산은 뇌세포 염증을 완화시키고 뇌혈류를 개선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 연구에서는 깻잎 성분을 섭취한 실험 동물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대조군보다 20%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즉, 깻잎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치매 예방에 기여하는 뇌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관절염과 골다공증. 깻잎은 관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올린은 관절염의 주 원인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에서도 꾸준히 깻잎을 섭취한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그룹에서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깻잎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중장년 여성에게는 특히 권장되는 식품입니다. 5. 면역력 강화. 깻잎은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페릴 알데히드 성분이 세균과 바이러스 억제에 탁월하기 때문에 잦은 감기나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깻잎 같은 전통 식재료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깻잎차나 깻잎 추출물은
한방에서도 면역 강화 보조제로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습니다. 6. 위장 건강과 소화기 질환. 깻잎의 정유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속쓰림을 완화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깻잎 추출물이 위험 모델에서 위 점막 손상을 40% 줄였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잦은 위염, 소화불량, 혹은 스트레스로 위가 약해진 분들에게 깻잎은 일상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7. 실제 생활 속 환자 사례. 이제 연구 결과를 넘어 실제 환자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내과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있던 65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에 깻잎을 꾸준히 추가했는데요.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도 기존보다 낮아지면서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70대 여성 환자는 관절염으로 진통제를 오래 복용했지만 깻잎과 녹황색 채소 위주의 식단을 꾸준히 지킨 결과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약물 복용량도 점차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깻잎은 질환 관리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식재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깻잎의 효능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200%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깻잎은 그냥 쌈채소로만 먹어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조리법에 따라 영양 손실이 커지기도 하고 반대로 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깻잎을 가장 똑똑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1. 깻잎 생쌈 영양소 흡수율 최고. 가장 기본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을 때 깻잎을 곁들이면 단백질 소화 촉진, 혈관 보호, 기름기 중화 효과가 있습니다. 삼겹살 구이에 깻잎을 꼭 함께 드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깻잎 장아찌 저장성과 풍미 강화. 깻잎의 대표적인 저장 음식이죠.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다양한 양념에 절여두면 1년 내내 깻잎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아찌는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이 늘어나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염분이 높아지므로 고혈압 환자는 간장을 반으로 줄이거나 간장을 끓여 식힌 후 깻잎을 살짝 담가 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깻잎 김치 전통 발효 건강식. 한국만의 특별한 음식 중 하나가 깻잎 김치입니다. 마늘, 고춧가루, 멸치젓으로 양념해 차곡차곡 겹쳐두면 깻잎의 향과 발효의 맛이 어우러져 별미가 됩니다. 깻잎 김치는 항산화 성분과 유산균이 결합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발효식품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입맛 없을 때 밥도둑으로 최고죠. 4. 깻잎차 면역력과 뇌 건강을 위한 한 잔. 조금 생소하지만 깻잎을 차로 우려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씻어 그늘에서 말린 뒤 뜨거운 물에 우리면 향긋한 깻잎차가 완성됩니다. 깻잎차에는 루테올린과 로즈마린산이 농축돼 있어 두통 완화, 뇌혈류 개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이 없어 밤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5. 깻잎 주스 앤드 스무디 뇌와 혈관을 위한 슈퍼푸드. 건강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에게는 깻잎 스무디도 좋은 방법입니다. 깻잎을 사과, 바나나와 함께 갈면 쓴맛이 줄어들고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사과 대신 토마토, 오이 같은 채소와 함께 갈면 혈당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두뇌 회전과 에너지 충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깻잎 튀김 맛과 건강의 균형. 물론 깻잎 튀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비타민C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줄지만 지용성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는 오히려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단, 자주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지므로 특별한 날에 즐기는 별미로 적당합니다. 7. 깻잎 보관과 섭취 팁. 깻잎을 오래 두면 금세 시들어버리죠. 그런데 간단한 보관법이 있습니다. 신문지에 싸서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깻잎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을 약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장에서 15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에 유제품이나 두부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8. 깻잎.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깻잎을 소금에 절여 장아찌로만 먹는 경우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음. 깻잎을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는 경우 폴리페놀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음. 깻잎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경우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즉, 깻잎은 분명 건강식품이지만 적절한 조리법과 균형 잡힌 섭취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깻잎은 밥상 위에서 늘 만나는 평범한 채소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뇌, 혈관, 면역, 뼈, 소화기까지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효과는커녕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섭취법과 레시피만 잘 지켜도 깻잎의 건강 효과를 2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